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오! 사장님들 제가 좀 독감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많이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해상에서 15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4년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명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고요. 아메이를 전달받을 때는 되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피하기도 했었고 교육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엄명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뭔가 권하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육지 미팅을 들으면서 3주차에 제가 좀 인쇄소득에 대한 인지가 생기면서 아메이 사업을 지금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세븐 솔루션 중에서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요. 제가 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제가 뇌졸중 환자이기도 했고 아메이 영양제로 인해서 지금은 완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좀 저한테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내혈관 질환이란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합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간상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서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심장은 한번 멈추면 저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심내혈관 질환에 좀 많이 인지를 갖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뇌졸중이 무서운 게 사망하기도 하지만 저희 신체에 치명적인 장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은 지팡이 짚고 되게 불편하게 걷는 분들을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뇌졸중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심근경색과 뇌졸중 증상은 이렇게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이나 뇌졸중의 조기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주변인들한테도 좀 안내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심혈관이 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저희가 이제 저도 보험회사 다니고 있지만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한 통원보험금이 10년 사이에 무려 3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아마 음식물 섭취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요새는 음식물 섭취가 이제 서양화되고 있잖아요. 서구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뇌혈관 질환을 앓다 보니까 TV에서 뇌혈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되게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요.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무작위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한 270명 정도를 데려다가 MRI를 찍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50%가 뇌혈관 질환이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50%가 5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50대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중요한 건 50%가 50대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10대부터 30대부터 40대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요즘에는 나이 많은 분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뇌혈관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위험한 게 제가 요즘에도 계속 이제 그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봤는데 15살, 15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20분 만에 쓰러져서 사망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대라고 해서 20대라고 해서 30대라서 안전하지 않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뇌심혈관 관계 질환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당뇨나 고지혈증, 저희가 흔히 대사질환이라고 말하는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심장질환, 그다음에 고연령, 흡연, 특히 남성이 좀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은 남자분들이 많이 받고 뇌 쪽의 진단은 여자분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여자분들이 좀 뇌 쪽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세계 10대 사인 질환을 보면 허형성 심장 질환하고 뇌졸중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저희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보면 혈관 내벽에 쌓여가는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상 혈관에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통증이 시작되고 합병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떡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피떡으로 인해서 혈류 차단이 되고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되는 거죠. 이게 터지면 뇌출혈이고 막히면 뇌경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피떡이 생기지 않게 그만큼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관리가 이제 이 피떡으로 인해서 뇌 쪽으로 가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 생기고요. 혈관성 치매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쪽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요즘에는 부정맥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건데 그 질환도 요즘에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있다 보니까 글로 인한 치료로 인해서 보상 청구 들어오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말초질환, 말초혈관도 저희가 손다리 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혈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호모시스테인 과다를 의심하라.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중간 대사 물질인데요. 호모,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비정상으로 증가하면 저희가 심혈관 질환에 그만큼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수시로 이 수치는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아무래도 50을 넘어가거나 50이 가까워지는 사장님들은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서 요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 건강 프로예요. 건강 프로에 보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면 심뇌혈관 질환의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또 심뇌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도 소비자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은 심뇌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한 번씩 소비자분들하고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이 다른다는 건, 네. 아, 안 들리시나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호모시스테인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분들과도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질환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저부터도 이제 하면 운동을 하거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을 처방받게 되죠. 저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살이 찌거나 고혈압이 높다고 해서 병원을 딱 가보면 제 소비자분들도 그런 분이 계신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죽기 싫으면 운동을 해라고 말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를 끊어서 하고 그 PT를 받는다고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혈관 질환이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보조적인 거로 조금은 도움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선택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 선생님을 만나서 고혈압약 드세요, 당뇨약 드세요. 근데 이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께서 소비자분들하고 이 내용은 함께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혈압약의 종류와 부작용인데요. 저희가 혈압약에 이런 종류의 약들이 들어가죠. 이노제, 베타 차단제, 뭐 알파 차단제 이런 약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시면 다 강제로 배설시키거나 교감신경을 차단시키거나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면 혈관 수축을 방해한다거나 수축을 억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이런 약의 원리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보시면 뇌경색, 심근경색, 그다음 모세혈관 폐색, 뇌신장, 신장, 혈관성 치매, 만성침부전증, 혈액순환 장애를 이게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감싸 안으면서까지 위험하게 약에만 의존해야 되는지는 한번 함께 공유하시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면 심혈관계 질환 조절의 키가 대사증후군인데요.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동반된다는 의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저희가 뿌리에서부터 이제 막 해야 되는데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보시면 과음, 가식, 운동 부족, 복부 비만, 스트레스 유전, 출산 시 저체중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특히 위험한 게 되게 복부 비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혈전증이나 고인슐린 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이상
지혈증, 고지혈증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저희가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9대 수칙이 있더라고요. 금연하셔야 되고, 술을 줄이셔야 되고, 특히 저희가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싱겁게 먹어야 되고, 특히 운동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이 적당한 허리둘레, 아까 제가 복부비만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부비만이 많으면 아무래도 허리둘레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되게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꾸준한 치료와 함께 저희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증상이 발병됐을 때 제가 느꼈어요. 제가 느껴서 저는 물론 무식하게 좀 약간 제가 무식하다고 표현을 드리는데 소비자분들하고 함께 나눌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식하게 한 5시간은 침대에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온몸이 젖을 정도로 되게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섭고 두려운 행동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저한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되게 참았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병원을 가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구구성 자전거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자전거 페달 돌리듯이 같이 운동하면서 다양한 건강식품을 섭취하시면서 뭐 과일이나 우유 저희가 먹지 말아야 될 게 없죠. 다 이런 좋은 것들을 섭취하시면서 어, 페달을 자율적으로 좀 잘 돌리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소를 통해서 저는 진짜 뇌졸중을 다 고쳤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소비자분들을 만날 때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혈관계 관리를 위한 영양소가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항산화, 항노화 영양소에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코쿠텐, 셀레늄, 비타민 C가 좋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관리에는 오메가3, 레시틴, 갈릭, 감마니르론산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에는 식이섬유하고 미네랄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혈관 탄력, 콜라겐 관리에는 프로틴하고 비타민 C, 레시틴이 좋고 또 저희 요새 또 콜라겐 나왔잖아요. 콜라겐도 함께 섭취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관리는 아까 제가 말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비타민 B군과 이상 지질을 관리하고 혈당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하고 혈관 근육 관리에는 칼슘이 저희가 근육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하고 코큐텐하고 프로틴,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방간. 지방간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밀크시슬,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도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시면 좋고요. 독소 관리에는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저희 스폰서님을 처음에 뵐 때는 제가 이런 건강관리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되게 재밌는 동생, 그냥 저기 뭐지, 그거, 레크레이션 강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보다 제가 옛날에는 영양제에 정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들이 줬던 영양제를 먹었어도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천연연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양제를 먹었어도 좋아질 것 같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영양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한테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건강살리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그러면 나 영양제 좀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맞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저는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한 맨즈팩 같은 것도 저는 하루에 2번만 먹어도 되고 뭐 한 번만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번, 4번, 그다음에 과다 할 정도로 스폰서님이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정말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뭐 다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2배로 정도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이제 응급실을 갔었거든요. 응급실을 갔는데 CT를 찍으니까 이상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종 진단은 아니었고 입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파일 내동맥류라는 입증이 나왔었고요. 근데 제가 이 병원이 좀 작은 병원이라 좀 겁이 나서 아주대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대에서 하루 입원해서 제가 검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뇌졸중 진단을 받았거든요. I65가 뇌졸중 진단입니다. 보시면 척추동맥에 폐쇄 및 협착 막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도 좀 두렵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제가 이때 최종 진단을 받은 게 2019년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날 이제 하고 제가 스폰서님한테 영양제를 상담한 게 그 다음에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3월에 영양제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육종 미팅도 함께 제안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느껴야 되는 게,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제품만 전달할 게 아니라 저희 스폰서님은 저한테 육종 미팅도 함께 제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으니까 제가 좀 아메이를 바라보는 눈도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육종 미팅도 함께 전달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좀 두렵고 불편했지만 받으면서 아메이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는 걸 함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소비자분들한테 제품 전달하시면서 육종 미팅도 함께 전달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좀 2021년도에 이때가 제가 언제냐면 2021년도에 저희가 코로나가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제가 코로나를 좀 유별나게 알았어요.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고 몸은 되게 좋아진 상태인데 아무래도 내 쪽에 한번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유별을 나게 왼편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또 응급실을 가서 저희 스폰서님이 또 함께 오셔가지고 응급실을 가서 제가 그때 또 MRI를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2차, 1차 때 다 왼편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실종 이매 국소 이상 밀동인 병변이 없습니다. 그냥 어지럼증으로만 나온 거예요. 이게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판독 소견서까지 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암의 영양제가 너무 많이 좋구나. 이렇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소견서를 받으면서 제가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다른 회사에 입증일 때 진단금도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가 나오기를 바라고 MRI를 찍은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깨끗해가지고 진단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찍었어요. 너무 아쉬움이 남았고 2번을 찍었는데도 또다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아메이 영양제가 너무 좋다는 거를 저는 거품 물고 소비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느낀 결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거품을 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이 자료를 갖고 가시면서 같이 사업하는 사장님인데 이렇게 2019년도에 뇌졸중 받았는데 아메이 영양제 섭취하신 지 2년 반 만에 이렇게 정말 병변이 다 없어졌다는 걸 함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기 주 진단명 보이시잖아요. 그냥 두통이에요. 어지럼증이고.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사장님께서 함께 공유하시면서 소비자들과 함께 공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양제를 보면 10개월간 관리 프로라서 저희가 이제 세븐 솔루션의 가격까지 다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가격이 좀 달라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하고는 조금 가격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지만 많이는 차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 관리, 항산화 관리, 혈행 관리, 간 관리, 심장 근육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호모시스테인이 이제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유딘이나 하이버 비츠, 그다음에 더블엑스, 팔셀루닌이 코큐텐, 세몬 오메가3, 슈어블레스틴, 갈리, 진코엠, 밀크시슬 이런 걸 같이 해주시면 소비자분들에게 많이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그때 사장님들하고 함께 저희 스폰서님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겁니다. 진짜 아메이 영양제 대단하다. 저는 물론 전에 아메이 영양제를 몰랐을 때는 주변에서 아메이 영양제 좋지 좋지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좋지만 제가 먹을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아메이 영양제를 섭취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은 그 전에 내 소비자분들이나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저 같은 일은 좀 안 겪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가래로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도 되게 있잖아요. 그런 속담이 그냥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고 아메이를 감사하게 만나면서 정말 제가 사업도 하면서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제가 어쨌든 뇌졸중이라는 큰 병을 이겨내고 지금은 아예 지금 깨끗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 같은 증상이 나와서 미팅 끝나고 바로 병원을 갔는데 MRI를 또 찍었는데 지금도 너무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아메이 제품에 대한 진짜 너무 대단함을 느끼고 사장님들도 정말 내 얘기처럼 받아들이셔가지고 소비자분들에게 이 모든 걸 함께 공유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